기갑과 기계 화보병이 합쳐진 육군의 종합 선물 세트, 기갑 수색대를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알배기도로 걷는 대신 장갑차 타고 다니는 기갑 수색대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수색대는 들어봤어도 기갑 수색대는 뭐 하는 곳인지 싶을 수도 있지만 둘 다 정찰이라는 공통분모는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수색대가 하는 정찰과 달리 기갑 수색대는 기갑으로 위력 정찰을 한다는 차이가 있죠. 위력 정찰이 뭐냐고요? 적이 있을 만한 지역을 타격한 후 반격 지점을 관측해서 정보를 얻는 방법입니다. 쉽게 말해 토끼굴에 불을 넣으면 토끼가 튀어나온다는 거죠. 이런 기갑 수색대는 영어로 아머드 캐버리라 하는데요. 직역하면 기갑 기병대라는 뜻입니다. 기병대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기갑 수색대의 역사는 기병이 있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여기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기갑의 조상은 뭐라고 생각하나요? 아마 답은 정해져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누가 뭐래도 전장을 종횡무진으로 누볐던 기병이죠. 과거 기병은 전차와 같은 위용을 자랑했고 총이 등장하면서 그 위용이 전과 같지 않았음에도 1차 대전까지도 널리 운용되었는데요. 1차 대전이라 하면 기병이 기관총 앞으로 돌격하는 구시대적인 모습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반만 맞는데요. 당시 기병이 바보도 아니고 기관총 앞으로 돌격하면 위험하다는 걸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병은 승마보병이라는 말 타고 전장에 도착하면 말에서 내려서 싸우는 새로운 방식으로 운용되었는데요. 그럼 대체 왜 기병이 기관총 앞으로 돌격하는 이미지가 생긴 걸까요? 군인은 자신이 죽을 걸 알면서도 싸워야 하는 때가 옵니다. 그것이 단지 시간을 벌거나 적을 유인하는 것일지라도 말이죠. 하지만 포탄이 비처럼 쏟아지는 전장에서 연약한 말을 계속 쓰기는 어려웠고 결국 장갑차와 전차가 그 역할을 물려받게 됩니다. 미군은 베트남 전쟁에 기갑 기병대를 투입해서 정찰 및 치안 임무를 맡겼는데요. 한국군도 미군과 함께 베트남 전쟁에서 싸운 만큼 영향이 없지는 않겠죠. 또한 미군은 베트남 전쟁에서 공중기병대를 굴렸는데요. 베트남 전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중 하나인 하늘을 뒤덮은 헬기의 파도가 바로 공중기병대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MR을 권총으로 안락사시키는 전통을 이어와 오늘날에도 헬기가 퇴역하면 권총으로 기술을 쏘죠. 정말 낭만이 치사량에 달하는데요. 뭐 이제 역사는 다 살펴봤으니 한국군 기갑수색대로 돌아와야겠죠? 한국군 기갑수색대는 기계화 보병사단, 기동사단, 기갑여단 예하의 기갑수색대대 혹은 기갑수색중대로 편성됩니다. 한마디로 사단 혹은 여단 직할이라는 거죠. 이런 기갑수색대는 한 개 전투중대에 전차, 장갑차, 박격포 등이 편제되어 있는데요. 이런 전투중대 3개, 본부중대 1개로 대대가 구성됩니다. 전차와 장갑차가 한 번에 편제된 기갑수색대 특성상 다양한 기갑 및 보병 전술을 조합해서 쓸 수 있고 이를 위한 화력 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대대 기준으로 예하 중대에 4.2인치 박격포가 탑재된 장갑차가 있는 지원 소대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 소대의 사격 훈련은 정확도보다 빠른 발사를 중점으로 하는데요. 앞서 언급한 대로 기갑수색대의 임무가 위력 정찰이라 빠르게 쏘고 튀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기갑수색대에는 기갑뿐만 아니라 군용차도 상당히 많습니다. 세대의 소형 전술차로 구성된 경수색분대가 운용되며 이들 중 1호차가 소대본부 역할을 하는데요. 나머지 2, 3호차는 기관총을 거치해 각각 수색조와 척후조가 탑승합니다. 그리고 병력을 제외한 나머지 장비들은 모두 군용차로 운반하죠. 기갑수색대원은 크게 경수색과 중수색으로 나뉘는데요. 경수색은 장갑차에 탑승하는 수색대원을 의미하고 중수색은 전차 승무원을 의미합니다. 전차 조종수의 경우 모두 간부가 맡는 상황이라서 병사일 경우 높은 확률로 탄약수 혹은 포수를 맡게 되죠. 이런 전차 승무원은 개인화기 사격 등 일부 훈련에서 열외되지만 장갑차 승무원은 얄짤없이 K1을 들어야 합니다. 경수색은 주요 일과가 하차 전투훈련인 만큼 기계화보병의 임무도 수행하기 위해 질리도록 훈련한다는 거죠. 이렇듯 훈련은 그냥 달마다 한두 번 이상 무조건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훈련 준비, 모의훈련, 훈련, 부대 정비의 무한 반복입니다. 그리고 행군 안 할 것 같죠? 중간에 배정된 거리만큼 행군도 꼬박꼬박 한다네요. 다만 기갑병과는 단독군장으로 행군해서 다른 부대보다는 행군하기 편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훈련지까지 이동할 때도 차량에 탑승하고 훈련지가 멀면 기차를 탄다고 하죠. 또한 직할대 중 전투부대가 기갑수색대뿐이라 온갖 종류의 검열과 훈련에 시달리는데요. 기갑수색대에 당첨된다면 군생활이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진다는 거죠. 게다가 사단뿐만 아니라 유사시, 기계화보병, 포병, 특공대, 항공대 등과 연계해야 하므로 관련 훈련도 많고 주한미군과 연계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직할대인 만큼 온갖 신상 장비가 제일 먼저 들어오는
하는데요. 호주군이 인정한 국산 장갑차 레드백도 기갑 수색대에서 시범 운용한 만큼 앞으로 한국군에서 도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무인 수색차도 도입된다고 하는데요. 무인 수색차는 병사 대신 최전방에서 수색, 정찰, 경계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첨단 국방 로봇이라고 합니다. 이런 무인 수색차는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원거리에서 조종하거나 자율주행으로 운용되고, 특히 야지나 험지 같은 환경에서의 자율주행은 우리나라 독자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원거리에서 조종할 수 있는 자율주행이 있는 이유는 통신이 단절된 상황에서 복귀하거나 주행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 사람도 부족할 텐데 이런 거라도 잔뜩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근무하거나 생활하면 어떨까요? 근무나 생활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전차와 장갑차를 굴리는 부대 특성상 다른 부대보다 간부의 비율은 높고 심지어 중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죠. 덕분에 당직 근무도 간부가 많아서 로테이션이 굉장히 긴 편이고 부조리에 대한 감시도 철저한 편인데요. 다만 간부가 더 많다는 건 병사에게 있어 꼭 좋은 일만은 아니죠. 뭐 군대가 어딜 가든 힘든 건 마찬가지겠지만 기갑 수색대는 간부가 더 많은 만큼 평소 생활에 어느 정도 통제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뭐 사람을 잘 만나길 바라야겠죠. 게다가 짬이 차더라도 간부가 많아서 작업을 빼는 게 쉽지 않다는데요. 기갑 수색대는 말년까지 구를 수 있다는 거죠. 기갑 수색대가 차량 타고 다니는 게 알보병이 보기엔 좀 그럴 수 있지만 앞으로 알보병도 차량에 탈 예정입니다. 한국군은 북한군과 휴전선을 두고 대치하는 만큼 억지로 비대한 육군을 유지해왔는데요. 이 때문에 육군 전체 병력의 65%가 알보병인 구시대적인 비율을 유지해왔죠. 육군은 전시에 차량에 탈 수 없는 상황이나 차량이 통과할 수 없는 지형에 대비하기 위해 알보병이 알배기도록 행군한다고 하는데요. 싸워 이기는 부대를 앞세우며 천리 행군을 되살린 적도 있죠. 천리는 킬로미터로 하면 392km나 되는 미친 거리입니다. 하지만 지금이 구한말도 아니고 걸어서 한반도를 찍을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요. 사실 여기에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알보병이 알배기도록 행군하는 이유는 육군의 차량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육군은 알보병이 타고 다닐 차량보다 전차, 자주포, 헬기가 더 급하다고 판단한 거죠. 덕분에 전차, 자주포, 헬기 등의 무기는 서방 세계에 꿀리지 않는 수준으로 올라왔지만 알보병은 낡은 소총을 쓰며 두돈반을 타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현대전은 알보병이 살아남기 상당히 가혹한 환경인데요. 당장 드론에 수류탄 달아서 날리기만 해도 웬만한 박격포보다 더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데 차량도 못 타고 걸어다니면 드론의 먹잇감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육군도 그동안 알보병에 너무 신경을 안 쓴 걸 인정하고 모든 알보병이 차량과 장갑차를 타고 다니게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워리어 플랫폼으로 야간 투시경이 보급되면 여기 들어가는 배터리도 충전해야 하는데 이를 해결하려면 알보병을 차량에 태우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육군은 장갑차와 소형 전술차를 대량으로 보급하고 소형 전술차를 한 개 부대가 탈 수 있도록 크기를 키우는 방안도 검토했다고 합니다. 또 기계화 부대를 개편하면서 남은 K200을 개량해서 알보병에게 넘길 거라 하는데요. 거기에 원격 사격 체계까지 더해 장갑차나 차량 내부에서 안전하게 기관총을 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알보병의 생존율 또한 늘릴 거라 합니다. 이런 원격 사격 체계는 이라크 같은 중동 지역에서 게릴라와 시가전을 벌이며 장갑차나 차량 사수의 피해가 늘어나면서 생겨난 건데요. 거기에 병력 감소가 이어지는 만큼 육군은 분대를 보병 전투차 한 대와 하차보병 4명으로 줄이고 각종 드론과 로봇을 다량으로 운용하는 미래보병도 구상하고 있다는데요. 만약에라도 그게 실현되면 기갑 수색대의 모습도 지금과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배기도록 걷는 대신 장갑차 타고 다니는 기갑 수색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